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가지로 올림픽 시작 전부터 여러 전반과 어려움과 걱정과 올해 내내 체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올림픽이 성과를 많이 내고 선수들이 열심히 자신의 몫을 초과해서 달성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더 지금의 체육의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고 바꿔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배드민턴 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다. 정책, 예산 다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지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현재 축구협회도 감사 중에 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축협 나가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가 협회에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협회 내 스폰서 제도, 국제경기 연령 제한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왔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권고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70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예산으로 실제 선수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권고 형태로 나갈 예정이지만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홍명보 감독을 보좌할 축구대표팀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했다. 포르투갈 출신 주앙 아로소 코치가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 티아고 마이아 코치가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후 외국인 코치 선임 작업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섰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후보들을 만났고 포르투갈 출신 코치들로 외국인 코치진을 확정했습니다. 아로소 코치는 2003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포르투갈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고 2020년에는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맡았습니다. 최근까지 FC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인연도 있는데요. 스포르팅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보좌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로소 전술 코치는 검증된 지도자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있다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전술로 대표팀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이아 코치는 스포르팅,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직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벤피카에서 연령별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때에도 코치진 경력 화려했다. 아무 의미 없어. 외국인 코치 2명에게 얼마를 줬을까? 최소 10억 나가지 않을까? 또 피지컬 코치 1명 더 뽑고 또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네. 이러면 정말 외국인 감독을 사단으로 뽑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코치들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업무를 볼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설명은 달랐는데요. 이 관계자는 마이아 코치는 한국에 상주하면서 홍 감독과 함께 K리그를 보고 계속 분석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유럽에서 해외파 선수들과 축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로소 코치는 애초에 홍 감독이 유럽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고 반영하고 싶어서 선임한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오래 있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아니라 유럽 현지 전술 트렌드를 보고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팀 경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입니다.